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노후 관련 이야기를 드릴 때도 있고요. 이제 그때 뭐 자산 부분이라든지 정서적 고립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정서적 고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외로움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제가 비혼 여성분들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돈 위주로 얘기를 드릴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외로움을 좀 다루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뭐 같이 살더라도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통계 연구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혼자 살든 그렇지 않든 외로움은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고독은 저는 반드시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에서 어떤 성찰, 사고의 성찰이라든지 내면, 깊은 내면으로의 침잠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독이 반드시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고독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성장을 하려면, 내가 고민을 할 때는 고독이 필요하죠. 성장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컨텐츠로 어떤 사람과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죠. 반대로 관계가 원만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반드시 해소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업무적으로도 경험을 했을 때 분명히 가정이 붕괴되거나 혼자 사는 경우에 여러 가지 삶에 영향을 주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나 또 연구나 여러 가지 통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이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게 DNA에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화적 관점에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보다 신체 능력이 월등하게 우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무리 생활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었고, 이 무리 생활을 하면서 뭐 도구의 사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관계성 형성이라던가 이런 게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체 기전과 같은 경우에도 진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같이 있거나 이럴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간의 몸이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단 몇 가지 연구를 좀 말씀드리면은, 영국의 사망 관련 연구 등을 보면요. 참고로 이 연구는 일반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닙니다. 20에서 64세를 연령 그룹으로 설정한 연구인데 최근 연구예요. 해당 연구를 보면요. 결혼했거나 법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남녀가 미혼이나 이혼했거나 사별한 남녀보다는 일관되게 낮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도출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죠. 완전한 인과관계를 사실 사회 연구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조사가 기혼자인 경우의 사망률, 그러니까 젊을 때 사망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연구가 있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는 우울증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정신장애를 겪을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1.39에서 2.43배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연구에서는 심장병 등 신체 질환에도 외로움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외로움은 좀 해롭다. 물론 어떤 분들은 혼자 있을 때 훨씬 행복감을 느끼시겠지만요. 저도 결혼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한 상황이지만, 억지로 맞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게 큰 위험이고 저 또한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혼은. 다만 그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노력, 또는 같이 살 사람이나 관계를 오래 지속할 사람을 찾는 노력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건강, 가족,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일을 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재론하지 않을 건데, 배우자를 찾거나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상대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적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내향 쪽의 사람이긴 하지만 내향인이라도 좋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뭐 배우자를 찾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쓰는 시간이 저평가된다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어쨌든 학자들은 이 관계와 관련해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많이 제시하는 게 활발한 대인관계,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기르기, 그리고 심리치료 등을 방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통계나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보다 독신 가구의 경우에 건강 등의 악영향이 있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뭐 아까 이제 1인 가구 노인 빈곤 문제도 있지만, 이제 비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 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이나 접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친구라는 관계도 아시겠지만 환경이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 저는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주변도 그렇고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기존의 어떤 친구들과의 연락보다는 와이프랑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늘어나요. 물론 비즈니스적인 거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요. 친구라는 존재도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면서 점차 대화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금방 소원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대학교 가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계속 만나느냐 꼭 그렇진 않잖아요.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려면 비슷한 집단이나 비슷한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고 법적이든 여러 가지든 깊은 결속력이 있는 관계가 아니면 인간관계가 아주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않고 살기는 좀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까 진화적인 부분으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소수의 분들은 혼자 깨우치고 혼자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데 너무 별로였고 이분과 이혼을 하신 케이스들은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할지 몰라요. 다만 완전한 비혼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중에는 주변의 관계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걸 사회적 관계로 채워야 된단 말이죠. 사회적 관계나 반려동물로 뭔가 채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호르몬 기전상 그 동물이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은 외로움을 줄인다는 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느끼는 건 SNS나 온라인으로만 세상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일을 할 때도 이제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혼자 사시는 40대에서 50대 이후분들과 제가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집에서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TV나 컴퓨터를 켜놓는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너무 외로우니까 TV에서 나오는 소리나 유튜브 등 이제 동영상 소리로 외로움을 달랜다는 이야기였는데 퇴근했는데 집에 정막이 흐를 때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첨언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봤어요. 이게 외로움과 관련된 책이에요. 해당 책에서는 한국의 먹방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먹방의 본질은 혼밥 열풍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독거가 늘면서 혼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요. 먹방을 보면서 사회적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에는 이제 편리함도 당연히 있고요. 하나 더 첨언하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점도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혼자 밥을 먹을 때 가장 고립감과 외로움을 절실하게 느끼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 갔을 때도 이제 혼자 가는 게 아직도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점 때문에 혼자 자취할 때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1인 식사를 전제로 테이블 세팅을 하는 식당들도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혼자 밥을 먹을 때 고립감이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먹방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밥을 먹으면서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혼자 있으면 사실은 밥을 제대로 해먹기가 점차 귀찮아지기도 해요. 혼자 살 때는 계속 간단하게 밥을 때우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먹방 등을 보면서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혼자 살게 되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 확실히 꼼꼼히 챙겨 먹거나 조리해 먹는 횟수가 확실히 결혼하기 전보다는 결혼한 후에 저도 늘어난 것 같아요.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뭔가 요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혼자 있게 되면 좀 간단하게 해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래요. 돈을 벌려면 외로움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현재는 이제 외로움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곽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시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결혼정보회사는 성업을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사업도 성업을 하고 있고요. 각종 데이팅 어플도 성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먹방과 같은 사회성 경험을 할 수 있는 컨텐츠, 특히 BJ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이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구독자를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먹방이죠. 먹방이 언어적으로도 외국인도 보기 쉬운 컨텐츠이기도 하면서도 1인 고독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제 저출산, 또 비혼,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에 외로움은 이제 우리 사회의 더 큰 주요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통계 연구와 같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하지는 않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관계 형성에 조금 노력을 기울이는 게 커리어적인 성공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외로움을 이용한 상업화된 비즈니스로 인해서 더더욱 각광을 받을 거면서도 좀 동시에 우려되는 거는 빈부격차에 따른 외로움 격차도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외로움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결국에 상업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돈벌이가 되는 건데
결국에 돈이 없으면 뭐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동물병원 가는데도 수많은 돈이 깨지고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도 점점 고급화되고 비싸지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형성도 어렵지만 반려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빈부격차에 따라서 외로움 격차도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비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외로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외로움과 관련된 문제를 독신 가구에서 좀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